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김기수 돌직구 타임, 그죠? 김기수 돌직구 타임에서 실리콘2하고 VT 이런 화장품 쪽 이거를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화장품과 음식료, 이제 삼양식품 그리고 빙그레 대상, 그죠? 이런 종목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 주도하는 흐름은 화장품이라는 건 이미 제 카페에 조금 관심 있거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익히 아실 거고, 뭔 타로인데 그렇게 좋은 말 쓰라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하루 종일 방에 붙어서 회원님들의 종목 진단하고 또 우리 종목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시장 상황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이야기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죠? 또 종목수를 많이 나열을 해서 매매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종목수를 제한적으로 갖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제가 좋다 그래도, 그죠? 화장품 종목을 2종목 이상 갖고 가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처음, 지금 저를 아시는 분이나 모르시는 분이나, 돌직구 타이밍에서 돌직구 강의를 하면서, 그죠? 매주 수요일 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돌직구 타이밍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요때지, 그지? 실리콘트가 올해 들어 286% 올랐다. 그죠? 요때 이 타이밍 때 제가 뭡니까? 5월, 요거는 이제 5월 20일인가 그렇고, 5월 8일 날, 우리, 이 MTN 카페, 그죠? 그 회원님들한테 전부 다 화장품을 하셔라. 응? 우리는 그 전에 들어갔지만. 그러면서 이 실리콘2를 설명을 드렸고, 그죠? 그러면서 이 화장품과 관련된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흐름으로 간다, 화장품이. 그지? 그래서 2023년 이 한국 수치에서 이제 중국을 뛰어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 회원님들은 그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 거기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 한국 화장품이 차지하는 위치, 그죠?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렸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슨 것 때문에 하는 거냐면, 요거지, 이런 거예요. 주식에 제가 여기 있죠. 날짜를 딱 이게 가장 중요해. 날짜가 언젠지. IR 자료에서 이 3월 31일 날 209명, 그죠? 그때 실리콘2를 우리는 3월 29일 날 매수가 들어갔고, 이 실리콘2를 제가 일요일 날 쭉 설명을 했던 자료예요. 얘가 대장이다. 이게 주도주 파악이야. 주도 섹터의 주도주 파. 제가 지금 와서 이거 자랑하려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적어도 내가 종목을 매매할 때 시장에서 소외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외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지?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다. 그죠? 그래서 HBM,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게 HBM 실적이 나오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전력기기, 그죠?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까지 전력기기가 HD 현대일렉, 재룡전기, 일진전기 막 날라갔잖아. 그 다음 3월 말, 4월 초부터 주도 섹터로 부각한 게 화장품이라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시장이 무수히 많은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30% 50% 손해난 부분 계좌를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그거는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 하나만 제대로 찍어서 승부를 걸어도 금방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발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낙폭과대 하던 거를 그죠? 반등해서 이런 거지. 저는 이런 매매, 사람이 추구하는 매매가 틀리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 이 3월 29일 날 요때 이 3월 29일 아까 3월 31일이 일요일이고 3월 29일이 요 날이야. 요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3월 29일부터 11,900원.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죠?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도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죠? 이때 이전에는 주로 저는 이 종목을 매매하고 있었지. HD 현대일렉. 그죠? 작년 4월부터 4만 원대부터. 그죠? 그리고 얘를 조금 일찍 이익 실현해서 아쉽다. 그래서 바로 들어간 게 일진전기. 13,000원. 이날 들어갔어요. 13,000원. 3월 초 HD 현대일렉은 계속 꾸준히 올라왔고 3월 초에 출발한 게 일진전기보다 먼저 출발한 게 요 같은 타이밍의 재룡전기. 그죠? 여기 3월 1일이야.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올라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실적이 별 볼 일 없었던 LX 일렉트릭, 그죠? 그런 것도 같이 따라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효성 중공업 이런 게 같이 3월 1일, 그죠? 같은 동시 출발이죠? 그지 않아?
26760 HD 현대일렉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1월부터 그 전에도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고 4만 원부터 작년 4월 우리가 매수했었던 자리가 이 자리 41,200원짜리 그리고는 계속 올라온 거야. 그죠?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LX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나 일진전기나 재룡전기는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올해 3월 1일부터 이 3개월 동안 휘날레를 날린 거예요. 그죠? 이게 주도 섹터야. 그런데 지금 잘 보셔. 여기서 바톤을 2, 3, 4 그죠? 2단 상승하고 3단 상승하러 가는 요 타이밍에 화장품 쪽에 힘이 실리기 시작을 했지. 그제? 실제로는 3월 화장품이 여기서 그죠?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요 올라오던 요 타이밍에 우리가 3월 29일 날 제가 처음으로 매수하면서 한 달 동안 매수하자고만 했지만 실제로 화장품이 출발한 건 4월 중순부터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2, 3등이 하는 애들이 5월 달에 출발을 했고. 잘 보셔요. 실리콘트가 그랬고 아모레퍼시픽. 거래소의 코스RX, 아모레퍼시픽이 요 4월 달부터 출발했잖아요. 그죠?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대장은 누구? ODM, OEM 이쪽에는 실리콘트. 그죠? 올해만 580%가 올랐으니까. 연으로 보면 580%가 넘을걸? 560% 올랐네. 574% 고점으로.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 흐름으로 뭡니까? 이런 애들이 올라온 거잖아. VT. 그죠? 여기서 한 단계 4월 상승하고 나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죠? 거기에 클래시스, 아이패밀리. 그죠?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그죠? 이게 다 4, 5월 달에 진군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주도주의야, 주도 섹터.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이, 업종이 4, 5월 달인데, 그죠? 4, 5월 달인데, 코스피 지수의 월봉과 코스닥 지수의 월봉을 한번 보셔라. 그죠? 지수가 오늘 올라왔지만, 그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죠? 걔네들이 올라온 거 빼고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 여러분들. 그죠? 지수는 계속 박스. 그죠? 2780하고, 이 라인에서 계속 박스권. 이게 중심에서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했죠. 월봉으로 딱 보면 뭡니까? 올해 4, 5월 달 음봉이야. 그 4, 5월 달에 시세를 낸 애들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세를 낸 애들. 그게 화장품이잖아. 그죠? 이건 거래소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길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뭐 광고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저도 유튜브 쪽에 저는 뭐 유튜브라고 하는 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방송했던 내용 그거 한두 개 가끔 올려드리는 거 하고 김지수 돌직구 타이밍에서 방송한 내용 그거 녹화한 거 올려드리는 거 이제 그 정도의 밖에 안 해.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유튜버 이게 아니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유튜브는 막 유튜브에는 조회수나 구독자 그죠? 구독자 많이 하고 조회수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그 광고 수익이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흐름 그런 거를 전혀 안 갖고 가. 그러기 때문에 따로 치장하지도 않아. 그냥 제 방송한 내용 그대로 올려드려. 그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식하는 분들이 그죠? 마음이 급하니까 유튜브에 2차 전지가 어떻다 거기다 좀 무슨 주식이 어떻다 막 하면 거기에 막 쏠린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식에서는 수익 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주식이 좋고 그죠? 실전 매매에 대한 감각이 있고 어느 타이밍에서 매수하고 어느 타이밍에서 매도하고 이런 거를 아는 사람 제가 유튜브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을 솔직히 말하면 못 봤어. 그죠? 죽으라 하고 떨어졌다가 반등하면 그 섹터 좋다 그러고 뭐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죠?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만 죽으라고 해. 그리고 떨어지면 계속 기다리라고 해. 그거는 그죠? 돈 많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서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세를 보면서 매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매매를 해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 그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은 외로워야 됩니다. 외롭다는 건 그죠? 모두 다가 열광할 때는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그죠? 모두 다가 안 좋다 그럴 때는 정말 실적이 안 좋은 건지 성장성이 안 좋은 건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우리 뭡니까? 이건 누굴까요? 제가 오늘도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을 올려드렸어. 그죠?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여러 가지 자료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개별 기업, 개별 종목마다 실리콘투나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그죠? 그와 연관된 종목 부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베이스들은 어떤지를 계속 공부하고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식이 뭐예요? 계속해서 실적이 나아지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죠?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싼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이제 화장품 쪽은 전량이 실현하고 종목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거 하고, 그죠? 우리 회원님들이 매매하는 종목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굳이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이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야. 그죠? 제 종목이 저희 실리콘투하고 뭐예요? VT라는 걸. 그죠? 근데 요 부분도 어디 있어? 이게 아니구나. 요거 하나 보려고 하는 거야. 오늘 그죠? 이 이야기를 5월 중순에 김기수 돌직구타임 수요일날 방송하는 거, 그죠? 그때 요거를 설명드렸었지.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그죠? 여기 아니고 여기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요거 요 내용, 이게 수급이단 말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주 잘 보고 계셨어도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이 내려가는지 수급에 다 나와 있어. 그죠? 오늘 한미반도체 어제 오늘 확 땡겼잖아.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땡길 가능성이 높다. 왜? 패시브 유입 자금이 2,600억 들어오니까. 그죠? LNF 코스모 신소재 오늘 상대적으로 2차 전지에서 조금 셌잖아요. 그죠? 1,500억, 2,280억 매수 들어오니까. 그죠? 실리콘투 369억. 그죠? VT 180억. 이게 매수 들어오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 그죠? 5월 말에 MSCI 리밸런싱 들어오고 나서는 잠시 주춤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HD 현대 일렉을 5월 말 MSCI 리밸런싱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때 매도하고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걔네는 언제였어요? 그 리밸런싱이 여기였잖아요. 이날. 이게 리밸런싱 날이야. 그죠? 여기 가격, 이 리밸런싱 가격대 뭡니까? 30만 1,0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5만 4천원까지. 5만 원이 내려왔었잖아. 그죠? 5만 원이면 얼마예요? 10%가 넘게 조정을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늘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코스닥, 코스피 편입되는 종목에 의한 매수세가 들어오면 물량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이해되세요? 이 말뜻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말씀하시고. 이해되세요? 이야기하지 말까요? 저 건져 있어. 제가 뭐 무료 방송하는데 답도 없으면 뭐하러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깊은 조약돌님 왜 안 오셨어? 어제 오신다며 하면서. 그죠? 오늘도 우리 종목 눌림목에서 잘 샀는데. 가입하시면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는 우리 회원님들만 보는 방이야. 아셨죠? 여기다가 올려놓으시면, 여기다가 쓰시면 제가 그 종목 부분과 관련돼서 상담을 해드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종목과 관련된 부분, 제가 K소비재, K컬처, 그죠? K컬처에서 이번엔 중동이다, K푸드 먹으러 이거 하면서 우리 실지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돌직구에서도 삼양식품, 그죠? 핑그레, 이게 해외 매출 성장률이 좋다. 음식료 다 간식이다. 우리는 대상을 했다. 대상. 삼양식품 못하겠으면 실적을 보고, 그죠? 삼양사가 아니라 삼양식품, 그죠? 농심. 그런데 우리는 대상을 했다. 대상 어디에서? 여기서 샀어. 아직 갖고 있어요. 아직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 2만 원이었으니까 22,000원, 23,000원, 24,000원이었으니까 29,000원이 비싸다? 그런 무슨 발상이 어딨어? 그러면 여기 18,000원에 있던 주식은 2만 원 오르면 다 팔아야 되고, 그죠? 2만 원에서 15,000원 떨어진 주식은 계속 사야 되겠네?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많이 떨어진 종목이 시장이 반등하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라간 종목 다 팔고, 그죠? 이거 사야 되겠네. 이마트 사고, 카카오 사고, 그죠? 네이버 사고, 이래야 되겠네. 그거 아니다고, 주식은. 주도 섹터가 움직이는데, 주도 섹터에 속한 종목도 매매 안 하면서, 요거, 그죠? 이 떨어지는 종목,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사서, 여기 5% 먹으면, 이런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오래 못 가, 절대. 제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은, 실적과 그 섹터의 성장 흐름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우상향할 때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 투자가의 장점이야.
왜냐?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얘 지금 카카오 27% 들고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그 27%를 걔네가 이 주식이 안 좋다고 매도를 하면 박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개인 투자가는 안 좋아서 팔아도 표시도 안 나. 별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의 장점은 시장의 주도 섹터가 움직일 때 주도주로 가는 거예요. 그지? 주도 흐름을 보여주는 쪽으로 매매를 하는. 이렇게 이런 흐름 부분으로 갈 때 세게 먹는 거지. 얘도 VT도 뭐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다시 사서 쭉 끌고 오고. 그죠? 오늘은 이익 실현했어요. 종가에. 자, 얘기를 해. 종가에 이익 실현했어요. 응? 여기 이때 34,200원에 팔고 전량 팔고 여기 32,100원에 다시 사서 오늘 다 팔았다. 응? 얘는 다 팔았어. 그리고 나중에 조정 들어오거나 눌림 나오면 그때 다시 살 건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을 포기다? 아니, 다른 화장품은 더 샀어.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도. 그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이런 거죠. 시장에 있어서 잘 보시면 SK하이닉스 신고점이야. 그죠? 실적이 나오죠. HBM 오늘까지 상승. 그죠? 아까 수급 이슈 들어왔잖아. 그죠? 좀 부담되는 구역인 거지. 그죠? 그런 수급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단기적으로는 줬다가 다시 봐도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보자 이거예요. 이게 HBM 측의 한 축. 그 다음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전력기기. 그죠? 이런 쪽은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보유해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고. 그리고 나서 화장품 이쪽 라인 부분이 상승하면서 실적 흐름 부분들을 갖고 가는 쪽이 상승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주항공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2, 4분기에 1, 4분기에 실적은 별로 안 나왔지만 2, 4분기는 양호한. 이게 실적 베이스를 한 섹터 종목들이야. 섹터 종목 부분들이. 거기에 이제 음식료. 그죠? 음식료는 K소비재라고 해서 화장품하고 이쪽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실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그죠? 2차전지 중에서 PNT. 그죠? 이거는 대박 올라갔는데 2차전지 괜찮지 않겠느냐. 그죠? 저는 2차전지는 PNT는 실적이 좋은 종목이야. 그러니까 얘가 힘이 센 거고.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실적이 엑스판이잖아. 그러니까 기댈 거는 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뭡니까? 어제 EU에서 뭐예요? 관세. 그죠? 최대 38% 더 부과해서 기존에 10% 부과한 걸 48%로 부과한다는 거.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안 팔리길 바라고 못 팔리길 바라고. 그죠? 그런데 그게 실적으로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멀었고. 그죠? 그럼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거 문화 콘텐츠. 저는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엔터 이런 쪽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래 저는. 왜? 얘도 많이 떨어졌으면 화장품하고 음식료, 그죠? HBM 다 팔아서 이거 사야 되겠네. 하이브나 YG엔터 JIP 이런 거. 그죠? 그거 아니다. 왜냐? 이때 이렇게 올라가서 JIP, YG엔터 휘말아치셔서 올라갔을 때 그 수익의 구조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2, 4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리 왜 들어갑니까? 그죠? 2, 4분기 정말 실적이 안 좋은지 확인하고 추세를 돌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지. 그죠? 저는 과거의 부귀영화는 K-팝은 이제 누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쪽이야. 대신에 그 K-팝의 영향에 의해서 K-컬처, K-문화, K-푸드, K-화장품, K-뷰티 이런 쪽이 돌아나가는 거지. 그 수혜를 받고 그런 관점에서 주도 섹터인 화장품 쪽을 이야기를 계속 강조드린 거고. 그죠?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더 올라가는 게 맞다. 그거는 여러분들께 어제도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의 수출 구조나 흐름을 봐서 그죠?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는 거야. 그죠?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 신고가 국면을 돌파할 때마다 새로운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나왔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번에 S&P 500이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누가 나왔어요? 애플하고 엔비디아잖아. 또 그러면 AI가 계속 살아서 간다는 거야. 그 살아서 간다는 AI의 실적을 겸비한 주식들만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꼭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AMD를 살려고 하고, 그죠? 2등, 3등을 살려고 하잖아. 우리도 주식시장에서 마찬가지야. 어떤 주식이 좋아서 SK하이닉스가 막 가면, 야, 삼성전자도 오르겠지 하고 삼성전자를 사고. 그죠? 화장품에 실리코트가 간다고 LG 생활건강. 저는 한 달 전부터 화장품이 주도주라고 하면서 LG 생활건강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드렸었어요. 그죠? 그건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죠? 제가 지금 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냐면, 이거 있죠? 여기에 보면, 미 신고가 돌파 시 주도주 등장. 그죠? 한국의 수출 레벨업과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설명해놓은 거 그대로 제가 올려놨는데 그거 보시면 돼. 그러면서 내가 어떤 그 흐름을 갖고 가는지 그 섹터와 종목 부분이 어떻게 갖고 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미국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 시장의 수출이 나아지고 그런 수출이 나아지는 데 있어서 수출 레벨업과 코스피 레벨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게 맞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공매도라는 허들은 일단 넘어섰죠. 그죠? 오늘 내년 3월에 공매도 재개한다고 하니까 그죠? 일단 공매도와 관련된 건 넘어섰는데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금투세. 그죠? 금투세. 레벨업과 관련된 상법 개정. 이런 게 지금 야권에 의해서 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박스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풀려야 시장 지수가 세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그죠? 근데 지금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뭡니까? 지금 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반쪽 국회가 돼가지고 이따구로 이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으니 그죠? 이 금융투자 소득세나 소득세법 개정해야 되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 자본시장 개정법 이것도 이제 통과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야권도 크게 반대하는 게 없으니까 그죠? 배당이나 상속법이나 이런 전부 다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금투세도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는 거 하나하고 거기에다가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 이런 부분도 해소돼야 되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갖고 있는 제가 CPI 걱정하지 마시라 했잖아요. 어제 저 방송하면서 그죠? 단도직입적으로 CPI 발표하고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그죠? 통계적 오류에 의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거니까 CPI는 당연히 좋게 나온다. 그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좋게 나왔다고 오늘 아침 갭상승에 확 종목 들어갔으면 또 음봉 나는 거 많을 거예요. 이런 미리 어떻게 발표될 건지를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 속에서 지금 수출 흐름에 이 큰 그림에 미국의 지역별 수입,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자세하게 설명 다 돼 있어. 그죠? 미국의 투자 사이클, 빅 사이클 그 속에서 어떤 섹터 부분들이 계속 갈 수 있는지 그거 자세하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거 여러분들 꼭 봐보세요. 그게 득이 됩니다. 그거 그런 기본 시황이나 흐름들을 갖고 같은 섹터 내에서 동일 종목을 공략을 하더라도 그죠?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지. 기본 조약들은 그거 맘대로 하셔. 내일 가입하셔도 되고 오늘 가입하셔도 되고 아셨죠? 그리고 제가 오늘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죠? 기쁜 조약돌림 여건 되실 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루라도 빨린 게 더 낫더라는 걸.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실리콘투 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화장품 또 날라갈 게 있습니다. 그죠? 또 날라갈 게 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70% 가까이 올라왔어. 70%. 샀다 팔았다까지 합치면 100% 먹었어. 한 달에. 한 종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서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일주일 전만 들어왔어도 30% 먹었어. 대상이 30% 나왔으니까. 그죠? 그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이 뛰는 걸 내일 올라갈 거야 모레 올라갈 거야 그거는 알려주지 않아. 그죠? 어느 타이밍에 뛰는 거야. 그 타이밍이 제대로 된 타이밍에 들어가느냐. 어제 오늘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종목 그죠? 오늘 화장품은 아니지만 박스권 지금 상단 딱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 그것도 오늘 입질 들어갔는데 내일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내일까지 눌림목 줘서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 그런데 나름대로 올라갈 흐름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사 내용도 그죠? 다 보셨잖아. 그죠? 응? 우리 회원님들은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고 제가 돌직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이 내용은 이미 우리 회원님들이 일주일 전 정도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KBT에서 아마존이 KBT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지금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어제 소비자 물가 지표나 이런 이제 오늘 밤 발표되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죠? 긴축의 강도 흐름 부분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고용도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이 기업 조사에서 포함돼서 고용이 좋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겠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버는 돈으로는 뭡니까? 소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도 로스스토어, TJX, 달러 제너럴 이게 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다이소 같은 회사들이라고. 할인점, 할인 소매점. 이쪽은 어닝 서프라이즈고 명품 기업은 뚝 떨어졌어요. 패스트푸드나 이런 쪽 라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가격 올린 쪽은. 그러면 미국인들도 가성비가 높은 종목 부분으로 제품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한시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중국이 경제지표가 좋다고 화학주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거예요 하면서 들어가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어제도 오늘도 유럽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계속 중국을 더 견제하면 할수록 그죠? 중국에서 공급망이 나오면서 그죠? 제가 그 코로나 이후에 계속 언급드렸던 프렌들리 쇼어링, 서방 국가, 미국 이쪽과 친한 쪽 라인 부분에 공급망 연결된 공급망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산업에서. 그죠? 그게 프렌들리 쇼어링. 거기에서 니어 쇼어링과 리쇼어링 이 부분이 들어오는데 수혜를 보는 쪽. 그런 것들이 파악을 하려면 그런 흐름 부분들을 연결을 져서 그런 섹터 부분에서 어느 섹터가 미국의 수출 증가율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난 게 개별 기업의 어느 쪽의 실적에
상승 흐름으로 갖고 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이렇게 주도하는 거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실제 노란색 표시가 우리가 종목 매매했던 위치야. 이 위치가 이 화장품이고 음식료고 5월달은 거의 화장품만 했다. 화장품만 한다 그랬잖아. 그죠? 삼양식품은 못했어요 제가. 그죠? 근데 오늘 또 올랐잖아. 이게 어제까지 32%인데. 그죠? 그리고 이런 쪽 라인 부분을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주식을 들어갈 때 항상 근거가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런 부분이 항상 체계화되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습게 말로 이야기를 할게. 이게 자꾸 왜 꺼지나. 뭐죠? 컴퓨터도 열받았나봐. 열받았나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도 많이 자료들을 컴퓨터에 올려놓고 쓰고 하니까 중간중간 이게 꺼질 때가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막 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시황 없이, 섹터에 대한 공부 없이, 그냥 기술적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경우엔 순식간에, 그죠? 순식간에 선물에 의한 변동성이나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변동성이나 이럴 때 중심이 없으면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차트가 차트대로 이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한 번씩 크게 흔들어서 크게 가는 걸 못 먹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죠? 그거를 내가 기본적인 그 섹터 공부와 그 종목 공부를 하면 그렇게 흔들릴 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알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죠?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 뭡니까? 맨날 주변에서 헛도는 거죠. 그죠? 자, 이거지. 실제 우리 회원님들이야. 그죠? 우리 회원님들이 써주신 거. VT, 화이팅. 장기투자세븐님은 계속 지금 실리콘2하고, 그죠? 우린 사고를 누린다. VT 먹고 또 먹고. 이게 샀다 팔았다를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하면서 28,000원에서 22,000원까지 공략을 해갖고 사고 팔고 하면서 100%가 넘게 수익 난 거야. 실리콘2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게 진짜, 왜? 여러분들도 아실 거야. 제가 여기에 계속 화장품. 그죠? 화장품, 5월달에 화장품만 하시라고, 화장품 음식료. 계속 화장품만 올려드렸어, 화장품만. 화장품이 주도 섹터인데, 주도 섹터를 매매 안 하고,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목 올라가는 걸 매매하면 좋지. 그죠? 그런데 주도 섹터가 움직이면 주도 섹터 쪽에 매매를 해야, 계좌가, 살아 돌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빠졌다고 많이 빠진 종목 쪽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그제 계좌가 어느 순간에 구제 불능인 상태로 된다고. 구제 불능. 이거 지금 YG엔터 떨어진다고 더 떨어져도 안 팔 거잖아. 그죠? 카카오 네이버 더 떨어지면 팔 겁니까? 그리고 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종목들, 그죠? 이런 주식들 이때도 17,000원 18,000원에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0원인데 이런 또 아무것도 모르는 전문가들 부분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이런 데서 사자릴 거라고 하락했다가 홍보하니까 사야 된다. 그죠? 또 여기서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된다. 이러다가 골로 가잖아. 골로. 그죠? 이런 매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가, 내 자산이 500만원, 1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시장에서 완전히 내팽개치고 실적도 안 되는데 저가, 2, 3천원짜리 그거 어떻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잠깐 들어가서 먹고 나오겠다? 잠깐 들어가서 먹고 나올, 그렇게 만만한 게 주식시장이면 주식시장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다 개인 투자가들의 피를, 헌혈을 받아서 그죠? 90%가 그렇게 손해를 보고 5% 10%가 수익 남는 게 주식시장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 이게 17,000원이 만원이 됐다고 싸다고 생각하고, 그죠? 만원이 5,000원 되면 싸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주식 매매를 하면 계좌가 어느 순간, 그죠? 올라가는 주식 다 팔고 떨어지는 주식은 그렇게 물타기 하고, 그러다가 내 계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파도 손 하나 잘라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왜? 주도 섹터가 등장했을 땐 아픈 주식을 일부 전부 다 매도하라면 매도를 못하니까 일부 매도를 해서 거기서 수익 난 만큼 50% 100% 수익 나면 그 50% 100% 수익 난 금액만큼 다른 내 골치 아픈 종목의 비중을 덜어주고, 그래서 내 계좌의 운신의 폭을 넓혀가야,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식이 전부 다 매수 들어가서 수익만 나, 그지?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실패했을 때 내가 기다려서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기다려도 돌아오지 못하느냐,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이거보다 저 섹터와 저 종목으로 옮겼을 때 더 빨리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게 들어야 돌아갈 수 있지. 근데 그런 거를 심어주지 못하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지.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죠? 저희 김기수 이야기 그 카페에 보면 제 주식 자격증도 올려놨어. 그죠? 그 자격증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격증도 없이
주식을 매매 권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상도이에 어긋나는 거지. 그죠? 그 유튜브 하는 쪽 라인이 자격증 있는지 아십니까? 이쪽 저쪽 기사 보면서 기사 듣고, 그죠? 기사 내용 잘 이쁘게, 그죠? 이쁘게 동영상 잘 찍어가지고 섹시하게 찍어서 올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위로하고 이러면서 좋은 말 하고 해주고 하면 좋아요. 거기다가 바람제비들 같이 섞어가지고 그러면서 구독자 수 늘리고 조회수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다 못해 조회수도 돈으로 사는 경우도 많고. 저는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좀 독특한 놈이죠, 그죠? 위로하지도 않고. 그러나 위로하지 않는다고 회원들을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죠? 또 주말에는 밤까지, 주말 일요일 밤에는 시황 방송도 하면서 또 회원님들에게 교육시키고, 종목 진단하고 이런 걸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정말 누가 더 여러분들의 계좌와 그리고 떨어졌을 때 아파하고 그 아픈 거를 빨리 회복하고 더 낫게, 그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공부하고 마케팅보다, 그죠? 손님 모으려는 마케팅 맨날 공개 방송하냐고. 어떻게 공부 좀 하지, 그죠? 맨날 이렇게 공개 방송할 상황엔 선택한 회원들을 위해서 더 많이 회원 방송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잡은 토끼는 집 토끼니까 괜찮고 맨날 방송 나가서 얼굴 팔고 그리고 맨날 공개 방송하면서 손님 모으고 그건 반칙이야. 그죠? 저 이런 얘기하면 또 관리팀이 싫어할 거고 저 욕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았어. 20년을 넘게 전문가 활동을. 그죠? 나를 선택해준 회원만큼, 그죠? 온몸을 다해서 회원들한테 방송을 하고 알려주고 공부하고 그 시간도 모자란데 맨날 방송 출연하면서 맨날 공개 방송하면서 공부 시간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거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여기 관리자분한테 한번 들어오셨으니까. 그래도 밤새 잠 안 자나요? 그죠? 저는 회원 방송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시간이 맨날.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죠?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그냥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우리 회원님들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공개 방송을 나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자님한테 여기 들어와 계시니까. 적어도 공개 방송 남발하지는 않게 해줘야지. 그죠? 내일 날짜로 하셔. 하루라도 아까우시면. 그제?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저 종목 올려놓으시면 되잖아. 그러면 제가 아침에 다 설명드릴 테니까. 그죠? 공개 방송도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그죠? 계속되는 그 공개 방송에 실망을 해서 주도 섹터도 제대로 파악 못해, 주도주도 제대로 공략 못해, 이런 것에 계속 실망감을 느끼면 그 조직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까지 다 그런 줄 알 거 아니야. 그죠? 전부 다 마케팅에만 신경 쓰고 회원들의 수익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그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공개 방송 정도 이렇게 해야지. 매일 아주 독점을 해. 매일 독점하고 매주 주말에도 매주 무료 방송하고. 이건 아니야. 반칙이야. 하기야 관리팀은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근데 제가 관리팀 이야기하려고 이거 방송하는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셨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학승질이 나서, 그죠?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공개 방송하는데 득되는 거 있을까? 차트 괜찮은 거 그냥 여러 종목 남발한 다음에 올라가면 봤죠? 5% 10% 올라간 거. 그렇게 해서는, 그죠? 고기 잡는 법이 안 된다고. 그죠? 정말 그 섹터들이 왜 움직여지는지, 그 섹터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시장의 주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주도 흐름을 보여주는데 종목이 이러이러한 실적이고 이러이러한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부분이 가격이 매력이 있는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이 더 필요로 하고, 저보다 회원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더 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매번 저 500% 수익 났어요, 600% 수익 났어요, 1000% 수익 났어요, 이런 거는 아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다시 이제 넘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타이틀부터 음식료, 그죠? 음식료의 대장이 뭡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삼양식품이야. 여러분들은 삼양식품을 건드리지 못하시겠지만, 그죠? 이건 아예 빼놨을 거야.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도, 그죠? 제가 지난 6월 3일 날 예민스 앵커님 그 유튜브에 한번 출연해서, 그죠? 이거다, 박스다. 그죠? 요 라인, 이 박스권, 이걸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행보하다 보면 또 올라간다. 응? 얘가 지금 여기서 실적이 서프라이즈 해서 실적만큼 올라온 게 이 가격이고, 앞으로 성장이 더 되면 더 가는 거예요. 응? 얘가 지금 이렇게 멈칫 하는 상황에 실적이 안 된 애까지 따라온 거고, 키 맞추기 하러. 그죠? 키 맞추기 하러 따라온 애는 저는 공략하지 않아. 분류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려도 식품에 물리는 게 나은 거예요. 음식료로 말하면
그 타이밍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잖아, 그지? 어느 타이밍에 어느 가격이다라고는. 그죠? 대상 좀 안 팔았다고 그러잖아, 그지? 더 갈 수 있다. 그런데 뭘? 지금은 안 산다. 응? 갖고 있던 거 적당한 타이밍에 팔 거예요. 단기적인 걸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냥 갖고 가는 것도 매력이지만 어느 타점에서 매도를 잘하고 그리고 나서 5% 10% 조정받을 때 다시 사고. 이거는 뭡니까? 기본적인 분석 내용과 기술적 타이밍을 접목하는 거지. 그지? 그런 거를 갖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가는 거예요. 화장품, VT,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 종가 라인에 매도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정 흐름, 제가 생각한 대로 조정 흐름이 잘 나오면 다시 재매수할 거예요. 내일 더 올라갈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준비된 다른 종목으로 매매할 거고. 이미 다른 화장품 쪽은 더 들어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죠? 실리콘2. 그죠? 아까 보셨잖아요. 5월 21일 2일 날 올해 280% 올라갔다고 여러분들께 자세한 종목을 설명을 올려드렸는데 575% 올라갔어, 올해. 그 5월 22일 이후 30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주도 섹터들은 적어도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인데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죠. 올해, 그죠? 올해 전력기기와 화장품, 그리고 식품 이쪽 라인 부분을 매매를 안 했다면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 그쪽이 주도 섹터였으니까. 또 한 달 있다가는 그죠? 어느 섹터로 주도 섹터의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실적을 동반한 성장이지. 그죠? 수출 실적을 보든, 그죠? 대외 여건 관련 규제 정책적 변화 이런 부분을 보든, 그죠? 미리 다 알려주진 않아. 저한테 시장이. 그죠?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같은 섹터 같은 종목군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주도 섹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도표를 보면서. 그죠? 요것도 사실 지난주에 설명드리려다가 그 지지난주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미리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었고, 그죠?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지난주에 못했고 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도 저는 뭐예요? 여기는 2009년 나오는데 2009년. 그죠? 2000년 들어서 2003년에서 2007년 이때 뭡니까? 중국이 인프라 구축하면서 조선철강 건설 기계지주 화학 뭐 날랐던 때잖아. 그 다음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우리 시장이 종합주가지수 박살났었을 때고, 그죠? 그런 와중에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미국 시장이 쭉 올라오면서, 그죠? 아마존이 주도 흐름을 보였을 때,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주도 흐름을 보였을 때, 그리고 엔비디아가 주도 흐름을 보였을 때, 이런 국면마다 어떤 섹터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저는 미국 주식을 안 하지만 엔비디아가 대장이다. 그죠?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이끄는 시장이다. 그죠? 작년 여름 그 돌직구 한번 보시면 돼. 그죠? 거기에 엔비디아가 이끌었고 작년에 2차 전지가 작년에 7월 26일 고점까지 이끌었고 그다음 이제 캐즘 단계에서 2차 전지가 물구나무 섰고. 그죠? 그 이후에 AI 초창기에 우리 시장은 작년에 1, 2, 3월 달에 뭡니까? AI 소프트웨어라고 그래 가지고 그죠? 조그마한 애들. 그죠? 뭡니까? 플리톤이 솔트릭스니 마음 AI니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그 AI 소프트웨어죠. AI죠. 그죠? 실적도 없는 애들. 그런 게 막 움직였고 AI라는 타이틀 가지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꾸준하게 성장해가지고 주가가 올라온 건 HBM 하나밖에 없고, 그죠? 한미반도체하고 한인스밖에 없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 쪽은 뭡니까? 중국기 아닌 새로운 미국 시장, 이 흐름 속에서 서구 시장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라오는 섹터. 그게 가장 먼저 올라온 게 전력망인데 거기 전력망이 뭡니까? AI 경기 소모 많다는 것 때문에 불을 뿜었고, 그죠?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다시 이제 K 소비재인 음식료와 화장품이 다시 도약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이전 2010년에서 14년까지 그때는 중국을 기반으로 한 한국 소비재의 상승이었다면 이번에는 중국이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서방 국가와 동남아 그리고 중동 이쪽을 기반으로 한 K소비재의 확산, 이게 큰 울타리라고. 시장 상황의 울타리. 거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급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샀다가 이러면서 주도 섹터의 매매를 병행하면서 가면 시장에 절대 소외될 일이 없는 거지. 그죠?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는 옛날에 저 주식이 좋았으니까 계속 저 주식이 좋아. 저 섹터가 좋아. 이거는 주식하고 싸움하자는 겁니까? 아니야. 항상 주식을 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고집 피우면 안 돼. 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을입니다. 을. 그죠? 을이라는 건 뭐예요? 세계 경제가, 세계 산업이, 어떤 산업이 더 발전하고 어떤 관련 법규 규정 때문에 쇠퇴할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법령의 변화, 정책적인 변화, 국가별 변화, 지역별 변화 이런 것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의 변화 흐름을 캐치해서, 그죠? 그런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종목 부분을 공략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기쁜 조약들님, 예. 내일 하셔도 된다니까. 내일 아침 일찍 올리셔도. 그 하루 차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죠?
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고 종목을 보셔야 돼. 그래서 다행스럽게 여러분들 중에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죠? 아, 올해 나는 시장이 박스권일 때 주도 섹터라고 하는 그리고 HBM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이 부분을 매매를 하신 분은 제 방송 안 들으셔도 돼. 그죠? 왜? 그러면 그 주도 섹터를 매매할 수 있는 감각은 있잖아. 그죠? 그런데 나는 이런 주도 섹터는 전혀 듣보잡이야. 그냥 많이 떨어진 거 개별 종목 시장 상관없이 차트 보고 찔끔 올라갔다가 올라갔나 싶더니 박살나서 계속 기다려야 돼. 그런 분들이라면 고민해보세요. 그죠? 손해 난 부분을 주도 섹터를 잘 공략을 하면 그때 수익이 제대로 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뭐 요거 하나만 제가 광고할게요. 뭐 어떤 거 광고하냐면 제가 요거 실제 그거 제가 키움에 있었잖아요. 그죠? 저 방송 나오기 전에 키움에 있었습니다. 이게 제 2005년에 입사해서 2013년까지 있었는데 그죠? 2005년 하반기 베스트 이건 고객 계좌 수익률이에요. 윤영래님, 시원스러운님, 기쁜 조약돌님이 제 회원이 사고 팔았었던 그 수익률을 키움에서 제가 이렇게 상을 최고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방송국은 회원들의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죠? 저기에다가 막 뻔뻔스럽게 수익률 1등이라고 하는 거 수익률이 아니고 매출 1등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마케팅 잘해서 얼굴 많이 팔고 광고 잘해서 그죠? 그거를 1등이라고 한 거야. 수익률이 아니야. 기분 나빠할 텐데 저는 사실대로 이런 걸 내부 고발자랄이죠.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표기해야지. 그거는 계좌 수익률이 고객 계좌 수익률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방송은 왜? 우리가 회원 계좌를 볼 수가 없잖아. 제가 기쁜 조약들님에 무지 사라 해도 몇 주를 샀는지 얼마만큼 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키움증권에서 이 했었던 건 그거를 다 파악을 해서 한 겁니다. 회사에서. 어느 게 더 신뢰가 갑니까 여러분들? 응? 제가 2005년 입사해서 2005년 4월 입사해서 2013년 말 2014년 총각 그만뒀는데 그 타이밍에 계속 받은 거예요. 이걸로 증명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검증되지 않아요? 응? 사람 수 많아서 수익률 1등이 아니고 저는 2005년 이때 입사하자마자 조선철강 건설기계지주 그죠? 중국시장 주도 섹터 그 부분으로 휘날레를 보였고 2007년 그죠? 그때도 LG화 현대모비스 뭐 ELMSS를 통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수익률을 올렸고 2008년 리만브라더스 10월 27일 날 급락하면서 종합주가지수 892포인트 가기 전에 8월 14일 날 1842포인트에 전 종목을 다 매도했어.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이 저한테 왜 매도하냐? 매도해야 된다 시장. 조만간 박살날 것 같다. 딱 3개월에 892포인트까지 갔어요. 응? 그리고 2010년, 11년, 12년 이때마다 주도 섹터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한테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더 많이 매겨주려고 그러다가 더 많은, 300%, 500% 더 수익 내려고 하다가 조금 삐끗한 적은 있어도 주도 섹터를 놓쳐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게 김기수입니다. 응? 그런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 그 돌직구 이후에 공개방송 가서 그저 설명드릴 때, 그죠? 실리콘투 280%인가? 그때 5월 22일 날도, 5월 22일이 언제? 이때잖아, 그죠? 5월 22일이 이때야. 여기 수요일. 이날 수요일. 이날 이야기하면서 내일 아침 조금 더 떨어지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도 얘기했던 타임. 그때 가서 돌직구 한번 봐보세요. 예시로 수현스럽님. 기쁜 조약돌님, MTN 제 카페에 골드 회원 게시판. 그거 몇 번 이야기했네. 그죠? 아까 그 카페 있죠? 거기에, 아무 데나 올려놓으셔. 제가 알아서 그 종목 본 다음에, 그죠? 저 내일 아침에 설명드릴게. 종목하고 프로 해가지고, 어느 자유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든, 골드 회원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다 올려놓으시면 돼. 제가 알아서, 찾아서, 그거 할 테니까. 응? 이게 또 없어져가지고 그러는데,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수급이 너무 몰리는 이슈, 이런 부분일 땐 내가 비중을 좀 줄여주고, 그죠? 아까 그 수급 이슈에 의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슈로, 너무 세게, 끌고 올라온 쪽. 그러니까 제가 돌직구에도 이 내용을, 그죠? 여러분들에게 딱 뭐라고 설명을 안 했지만 이거 딱 올려드리면서 추세가 있고 양호한 종목은 오늘까지 리밸런싱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저 차트만 조금만 보면, 그 중에서 차트가 괜찮고 실적이 있는 종목은 매수세 들어올 수 있는 그 흐름을 갖고 가잖아. 그죠? 대신에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고 통출되는 종목은, 그죠? 오늘까지는 별 볼일 없어지는 거지. 그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수급적인 이슈도 이거 한 달 전부터 제가 돌직구에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은 아니구나. 5월 24일 전 부근이니까 한 3주 전. 그죠? 그런 힌트를 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탄을 알려드릴 수가 없지. 그죠? 그런 내용들을 보아서 내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힌트라고, 시원스러움님.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K소비재의 관심은 지속적이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화장품이나 이런 그 주도, 농식품, 음식료, 그죠? 이런 쪽에 매매가 자신이 없는 경우엔, 그죠? 여러분들보다 더 훨씬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그죠? 그 시황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종목과 관련된 내용, 이거 참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하루에, 그죠? 제가 주식 말고 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응? 저는 아침 6시 반, 7시에 출근해, 요새는 조금 그간데 6시 반 출근, 7시 이렇게 하면 주식 관련 내용만 보고, 주식 관련 밤에 잠에도, 꿈에도 주식만 생각하는 사람이 접니다. 응? 그런 적어도 여러분들이 회비를 내고 고용을 해서, 그죠? 고용 역할을 하려면 회원한테 충실해야죠. 그죠? 회원한테 최고 충실한 부분을 선택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600-5908입니다. 그죠? 1개월 플러스 5일이 95만 원이고, 6개월에 플러스 31일이 500만 원. 저는 비싸요. 그리고 저는 키움 때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회원 많이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응? 회원 많으면 뭡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러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 소수 정예. 그죠? 앞으로 한 5분에서 10분만 더 받으면 저는 더 안 받을 거예요. 더 들어오시면. 그죠? 그런 부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내용 중에 매일 아침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밤새 있었던 내용을 다 뉴스로 이런 거를 여기에다 올려두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종목을 살 때마다 그 종목과 관련된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아침에, 그제? 그 아침에 시장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 시장과 관련돼서 정리한 부분을 아침 8시 30분, 8시 40분에 다 올려드리니까 미국 시장을 밤새 안 봐도, 어떻게 종목들이 움직였다.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6월 FMC의 어떤 부분이고, 어떤 흐름들, 이런 거를 매일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걸 매일 보낸다고, 매일. 아침. 그리고 관련 뉴스를 매일 카톡으로 보내고, 종목 관련 뉴스든 하면서. 그죠? 그리고 장중에도 올리고. 그런 분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몇 분 이렇게 수익라고 한 거 올려드리고, 저는 여기다가 돌직구 방송하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방송한 거 그거 올려드리는 게 다야. 이게 시황, 종목 관련 뉴스들, 우리가 매매 안 하는 종목이라도, 그죠? 이거 다 도움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수히 많은 뉴스 찾아서 보시면 그렇게 시간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찾아서 그 중에 주식시장하고 가장 연관성이 크다는 뉴스를 뽑아서 올리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네이버 들어가서 숱한 뉴스 보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되지. 왜? 제가 한번 걸러드렸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골드회원이 아니어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저렇게 시원스러운 님처럼 안목이 계시면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3월 29일 날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실리콘투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다. 이제야 제가 이때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이제 리포트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증권사 리포트로. 플랫폼에 가장 매력적이다. 그건 뭐예요? 이제 가격이 부담이 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널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좋다를 때가. 제가 이걸 올릴 땐 11,900원일 때. 지금은 57,700원이잖아. 그죠? 오늘 57,700원이잖아. 그 기업의 IR 자료를 다 찾아서 이게 화장품이 좋은데 화장품 플랫폼이다. 이게 1등입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리고 VT를 했던 건 여러분들 다이소 가면 리들샷. 그죠? 리들샷. 여기 날짜 있잖아. 3월 29일 날. 그죠? 3월 31일 날 8시. 밤 8시. 일요일 날 저녁 회원 방송하면서 제가 이거 설명드렸고. 이런 회사라는 걸. VT 리들샷을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 리들샷 구매해서 저도 구매해서 그걸 써봤고. VT 21,800원 정확하게는 21,800원에 공략을 해서 21,100원까지 내려왔다가 22,000원까지 계속 샀던 주식. 대상. 그죠? 선물하세요. 어디서 딱 움직였느냐? 어디서 딱 꽂혔느냐? 대상의 실적도 괜찮지만 선물하세요. 선물하세요. 어디 갔습니까? 여기 5월 31일 선물하세요. 대상. 이명웅. 그죠? 이명웅이가 대상에
메인 광고로 들어온다. 정관장이 메인 광고로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매출 성장을 이뤘다. 그렇지 않아도 대상이 뭡니까? 5월 31일이죠. 대상이 실적 대비 저평가였는데, 그죠? 5월 31일이 언제예요? 여기야. 선물하세요. 그런 기사를 보고, 그죠? 힌트를 갖는 거라고. 실적도 괜찮고 올라와서 눌림 딱 주고 있는데, 저런 기사를 딱 보니까 이건 쏘란 얘기잖아요. 그죠? 너무 쉽잖아. 실적 어느 정도야? 1분기 연결 매출이 1조, 영업이익이 477억, 영업이익률은 약해. 그지만, 그죠? VT가 10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40억인데, 시가총액이 1조 3천억까지 됐는데, 그죠? 단순 비교해도 1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477억인데, 아직 1조가 안 됐어? 비쌉니까? 응? 안 비싸잖아. 그런데 7, 8천억이었어. VT, 실리콘2, 우리가 매매 처음 할 때, 시가총액이 7천억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천천히 하셔, 기쁜 조약들님. 집에 들어가셔서, 그죠? 컴퓨터 할 때 하시라고. 아니, 응? 그렇게 해도 돼. 지금 여기서 제가 종목 지지까지는 답까지 하기가 그렇고, 여기서 원래 하면 안 돼, 공개 방송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밤에 올리면 제가 아침에 다 설명해 드린다고. 어느 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라고. 여태 조급해 하지 않으셨는데 왜 갑자기 조급해지셔? 응? 조급하지 않아도 돼. 아셨죠? 그런 시가총액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다 그랬어요. 얘 7천억, 8천억이었댔어. 그런데 지금 3조 됐죠? VT, 우리가 들어갔을 때 7천억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기 요날 한번 공략하고, 그죠? 기다려. 요날 이제부터 본격 상승이니까, 그죠? 그때 똑같이 실리콘트하고 비교드리면서 이때가 7천억대였어. 근데 지금 얼마예요? 1조 3천억 6백억. 시가총액이. 이런 편하고 좋은 매를 놔두고 어디 가시냐고. 그런 종목 또 있어. 진짜 저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여기 올라가서 보니까 쉬운 것 같죠? 그죠? 여기 갭 떨어졌을 때 이 갭 상승에 제가 때렸고, 여기서 24,500원에 26,800원, 27,500원 여기서 매도했고, 24,500원에서 다시 사고,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하루 종일 모니터에 붙어 있어. 마케팅도 안 해. 방송도 출연 잘 안 해. 우리 회원님들, 내가 선택한 종목, 내가 선택한 섹터, 거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왜? 저는 키움에서도 제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내야 마음 편하게 자는 사람이에요. 오늘 38,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면서 39,000원에 이익 실현 못해준 걸 가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도. 그게 김기수예요. 그런 김기수 한번 믿어보셔요. 응? 누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봐주는지. 응? 이 정도 수익 났으면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잖아. 그런데 저는 39,000원에 팔지 못하고 38,000원 이상에서 판 게 아쉬운 사람이야. 1600-5908입니다. 그죠?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주도 섹터 매매 못하신 분들, 그죠? 다음 주도주가 또 나올 때 또 못하실 분들은 저 선택해보세요. 김기수는 주도 섹터 빼고 매매한 적이 없습니다. 주도 섹터를 기본으로 깔고 매매하는 스타일이지. 아셨죠? 김기수였습니다. 그거,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관리팀, 제가 잔소리하고 막 이런 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악의는 없어요. 그죠? 악의는 없고, 전체적으로 안타깝고, 그죠? 낙폭과대한 거, 그거 반등 먹으려고 매매하는 그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주식시장에서 소외당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선택 안 했을 때의 후회가 더 클 거다. 그죠? 다음에 또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섹터를 이야기할 때 그거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박수 한번 딱 쳐주시고 마감하면 되잖아. 그죠? 화장품 음식료 더 가는데 단기적으로 조정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컨트롤 하면서 하실 수 있는 사람은 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은, 저하고 함께 하시고, 그죠? 그게 요약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